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 훅 파고드는 뉴스의 진실 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오늘 훅뉴스 주제는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주제와 관련된 음향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예. 이게 무슨 공사장 소리 같기도 하고요. 뭡니까? 그제 아침 그 대검찰청 앞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포크레인 소리가 먼저 들리죠. 예. 경찰이 테이저건 쏘는 소리, 또 운전자가 붙잡히는 소리, 이게 지금 섞여서 지금 들리고 있네요. 포크레인을 끌고 대검찰청으로 들이닥쳐서 최순실 씨를 내가 잡으러 왔다. 뭐 이렇게 말한 40대 남성. 네. 최순실 씨 국정농단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온 나라가 아주 들끓고 있습니다. 예. 이번 사태가 정치, 사회, 경제 등 이 국사는 물론이고요. 국민들 개개인의 삶에도 이 적지 않은 변화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훅뉴스는요. 이 최순실 국정농단이 대한민국에 미친 악영향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말이죠. 국가적인 손실을 MB 비용 이런 용어를 우리가 썼단 말입니다. 네. 오늘은 말하자면 최순실 비용 뭐 이런 겁니까? 예, 바로 그렇습니다. 국민들 삶에 변화를 몰고 왔다. 뭐 앞서서 그 포클레인 기사 말씀하셨는데 그 경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죠.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 같은 일을 저질렀는데 벌목 현장에서 굴착기로 나무를 나르는 일을 생업으로 삼던 평범한 국민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최순실 씨 이 사건 때문에 상당히 큰 박탈감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가족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장비에 포크레인 한 지가 한 20년 됐는데 이제 벌어도 돈도 안 모이고 이렇게 살기도 힘든데 TV 보니까 맨 그런 이야기만 나오고 정권도 이렇게 올바르게 해야 하는데 정치도 그냥 홧김에 어떻게 살기도 힘들고 그래갖고 된 것 같아요. 포클레인 기사 가족의 얘기. 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뭐 범법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는 좀 극단적인 경우일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 국민들의 분노도 위험 수위에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학가 시국선언이라든가 또 촛불 집회 같은 것도 분노 표출의 한 방식이 됐죠. 예. 지난주 5만 명이나 모였다는 이 촛불 집회에도 어린 학생들 예. 또 아이와 함께 나온 가정주부들이 적지 않게 보였는데요. 그래서 마치 87년 6월 항쟁 같다는 평이 많았죠. 그랬어요. 참석자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세월호 때도 사실은 대규모 집회에 참석을 못했어요. 이러저런 핑계로. 근데 그 핑계 대느라 나라가 이징이 된 것 같아서. 최순실 사건 연설들을 다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은 다음에 자기가 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내일도 대규모 촛불 집회가 예정돼 있죠. 그렇죠. 지난주보다도 더 많은 시민들이 뛰쳐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 들려주신 음향에서 뒤에 외치는 목소리는 좀 어려 보여요. 예, 고3 수험생이었고. 고3 수험생들까지. 어떻게 보면은 대학 입시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거 팽개쳐놓고 거리로 나온 학생들도 피해자 아닙니까? 어른들로서 참 미안해져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반 국민들의 피해는요, 이 정신적인 피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요, 이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자? 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번 그 최순실 게이트를 돌아보면요, 이 승마라는 스포츠에서 싹이 텄죠. 예. 최순실 씨 딸 정유연 씨, 지금은 이름은 뭐 정유라 씨지만요. 그렇죠. 이 정유연 씨가 엄마 배경 덕에 승마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고들 하잖아요. 예. 정유연 씨보다 말을 더 잘 타고도 승마 대표가 되지 못한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자네요, 정말. 네네. 승마계 관계자의 전언을 들어보시죠.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선수는 또 다른 분들은 잘 모르고 계신데 신 선수라고 있어요. 첫째 날 아주 높은 점수를 대표팀안에 뽑힐 점수를 먹었죠. 네. 근데 이제 이틀부터 팍팍팍 떨어지고 제일 꼴등이 4위 안에 뭐 들었으니까 꼴등이 누구? 그때 첫째 날 꼴등이 정유현이에요. 네. 뭐 둘째 날 딱 치고 올라오더니 셋째 날 딱 대표팀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력으로 치고 올라온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게 있었을 가능성을 저 승마계에서 제기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2014년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전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정유연 씨보다도 더 말을 잘 타고도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한 선수들이 있었다. 이게 마장 마술이니까 어차피 점수로 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뭐 경주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정 씨는 이 승마대회 성적이 좋았다는 이유로 결국 그걸 가지고 저 이화여대 입학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화여대 학생들도 그런 면에서는 피해자입니다. 예. 정 씨 한 사람 때문에 3개월간 내용을 겪었었죠. 그렇죠. 이 학교 학생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 최순실의 자녀는 특례 입학을 하고도 모자라서 이대 안에서 특별 관리되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청년 문제를 뒤돌아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청년들을 우롱하고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가능하다고요. 청년들을 집단 체면에 빠지게 하지 마십시오.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나옵니다. 시국선언이 제일 먼저 일어난 것도 이화여대고요. 그렇죠. 이 이화여대 학생들. 이화여대 총장을 퇴진시켜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위안이라도 삼겠지만요. 회복 불능의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들도 많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자 세 번째는 누굽니까? 최순실 씨 농단에 저항하다가 이 보복을 당한 사람들. 보복을 당한 사람들. 가령 그 승마협회를 평정하려던 최 씨 계획에 반발했던 그 문화체육부 고위 공무원들 예, 있죠. 예. 좌초된 뒤에 공무원 옷까지 벗었죠. 그렇죠. 또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도 유탄을 맞고 경질됐고요. 예. 또 조양호 올림픽 조직위원장 이 최 씨의 이권 개입에 제동을 걸려다가 하루아침에 이 교체가 됐었죠. 그러니까 뭔가 반발하는 인사들은 다 쳤어요. 이제 모조리요. 보니까. 네. 예. 이렇게 비선이 인사에 개입해서 국정을 농단하게 되면 그 자체가 정말 큰 해악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무원들은 누구에게 줄을 서야 할지 그것에만 목을 매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예. 공무원들이 일을 못하게 하거나 또 사기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넓게 보면은 전부 무형의 국가적인 손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그 무형의 손실 말고도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 피해, 이 경제적인 피해도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앞서 앵커께서 최순실 비용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예. 제가 최순실 이권 사업의 총액을 추산해 봤습니다. 총액 액수로. 예, 최 씨가 취했거나 취할 예정이었던 부당 이득을 합산을 해본 건데요. 그러니까 최 씨로 인해서 발생한 어떤 경제적인 피해 규모를 계산을 해보신 거군요.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최순실 씨가 이 개입했다는 이권 사업 그동안 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왔는데요. 예. 크게 문화 분야와 체육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화 분야는요. 대표적인 이 최순실용 사업이라는 게 그 문화창조 융합벨트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를 포함해서 올해만 1,863억 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문화 분야에서 최순실 씨가 침을 흘렸던 뭔가 입김을 작용했던 사업이 1,863억 원. 예, 이미 집행이 된 액수고요. 아하. 또 내년에는 2,717억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합하면 합하면? 4,580억 원. 참. 4,580억 원의 문화 분야 이권 사업이 최순실 씨가 영향력을 미쳤다. 네. 체육 분야는 어때요? 60억 원 규모의 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를 포함해서 모두 1,649억 원에 이르는 최순실 씨 사업이 파악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해요. 문화체육 두 분야를 합하면 6,229억 원. 여기에 기존에 모금한 미르 K스포츠 재단 모금까지 모두 합하면 7,003억 원입니다. 야, 이거 뭐 어마어마한 액수네요. 근데 이게 지금 드러난 것만 이 정도니까 이거는 전부는 아니잖아요, 이게. 예, 제가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사업 그리고 저희가 입수한 최순실 씨 내부 문건이 따로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사업을 종합한 것일 뿐입니다.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것도 상당히 있을 수 있겠죠. 결국 제가 앞에서 이제 최순실 비용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이 돈이 결국은 우리가 다 세금 낸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부분이죠. 고스란히 최순실 씨 일가와 주변 등으로 흘러갔을 거고 예. 이 돈 가운데 일부가 최 씨가 독일에서 여러 부동산과 승마용 말 등을 구입한 경비로 사용이 됐겠죠. 자, 이렇게 문화 분야와 체육 분야의 예산을 최 씨 일당이 접수할 수 있었던 것. 그러면 그 결정적인 원인을 좀 따라가 보자면 뭡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요. 이 문체부 사정을 아는 사람은 대부분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을 꼽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번에 사임한 문체부의 김종 차관. 예, 김 전 차관은 이번 최순실 게이트 때 상당히 비중 있는 인사였는데요. 예. 한 언론에서는 주요 등장인물 가운데 예. 최순실, 안종범, 문고리 3인방에 의해서 네 번째로 이름을 올려놓게 됐습니다. 네 번째가 김종이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김종 문화부 전 차관이 어떤 식으로 부역을 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앞서 스포츠 분야 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에 최 씨가 그 침을 흘렸다 이런 말을 했었죠. 예. 김 전 차관은 이 재임 기간 동안에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으로 양분되어 있는 스포츠계를 통합하는 데 아주 사활을 걸었습니다. 이 통합하는 단체는요. 수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예. 또 통합에 반대하는 단체는 지원금을 대폭 삭감하는 방식으로 강압적으로 했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강압적으로 하면서 뭔가 이권을 노린 거다? 예. 먼저 체육계 인사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지방 여러 단체도 다른 종목들도 아마 굉장히 골머리를 지금 썩고 있고 그때 당시에는 문체부가 워낙 강력하게 내가 모든 지원금도 중단해서 근데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뭐 열심히 하세요. 돈은 내가 갖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문체부 갑질을 해도 완전 상갑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체육단체를 아주 그 강압적으로 이제 통합을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최 씨가 앞서 주목한 스포츠 클럽의 클럽. 활성화를 위한 것인데요. 아, 스포츠 클럽이란 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정리한 거군요. 기존의 사업들을. 그렇습니다. 강압적으로. 예, 스포츠 클럽은 그 생활체육 활성화 또 스포츠 인재 육성을 위한 정부 사업인데 예. 2020년에 관련 예산이 1,000억 원 정도 이상으로 커질 수 있는 큰 사업입니다. 아. 이 사업을 바로 최 씨 일당이 통째로 먹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게이트가 불거지지 않았더라면은 전부 최 씨 일가 호주머니로 들어갈 돈이었네요. 물론입니다. 밝혀지지 않았다면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속절없이 더 당했을 겁니다. 예.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돈을 뜯긴 대기업들 가운데 이 회사 사정이 좋지 않은 적자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추가로 돈을 뜯어내다가 덜미를 잡혔는데 기업들이 돈을 바치면 바칠수록 국민들 피해로 전가됐을 겁니다. 기업이 바치는 돈도 국민 피해다? 예, 기업들 최 씨 일당에 빼앗긴 돈을 어차피 손실 처리했겠죠. 그렇죠. 그 손실은 어디서 메우나요? 결국은 제품값에 어떻게든 포함을 시켰을 겁니다. 결국 최 씨가 가져간 돈, 이 기업 돈이지만 소비자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네요. 참 이게 국가 경제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번에 사실은 주식 시장도 좋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경제와 정치는 사실상 한 묶음이죠. 정치 불안, 이게 시장에 불확실성을 주기 때문이겠죠. 예. 경제는 심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더욱이 이 중요 정책 결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투자, 소비 심리 지금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디 국가 경제뿐이겠습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국제 관계에도 영향 미치고 있다. 국가 신인도에도 궁극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네, 혹시라도요 거기에 또 최 씨가 남북 관계라도 개입했다면 만약에 개성공단 폐쇄 문제 같은 것도 얼치기 안보 전문가가 결정한 일이었다면 최 씨가 결정한 거라면 그 피해는 아마 상상하기 어려운 거겠죠. 야, 지금 이제 피해들을 우리가 쭉 요목조목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최순실이란 사람이 쏜 총에 맞지 않은 분야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얼마나 더 숨겨진 피해가 나타날지 참 언제쯤 이 악몽에서 깨어날 수 있을지 답답합니다. 네, 어느 초등학생도 국가 살림이 뭐냐 이런 학교 시험에 최순실이라고 답을 썼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이번 사태가 우리 후손들 국가의 미래의 숨통을 벌써부터 죄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예, 정말 울다가도 실소가 나오는 요즘입니다. 이왕 국민들 스트레스 받는 거 더 받을 각오할 테니까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이번 기회에 털고 가주길, 다 수사해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권민철 기자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훅뉴스였습니다.